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 원리를 갖다가 이론을 갖다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기본 원리에 맞춰서 그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거에 이제 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환경, 발효를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재료에 따라서 채취 시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발효나 숙성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제대로 그걸 갖다가 이제 기본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본다고 하게 되면 채취 시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죠? 크게 맞춰서 효농이, 그러니까 효농이 형성되는 부위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염두해 둬야 될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까지 어떤 약재를 보게 되면 그게 이제 탕제 위주로 해왔잖아요. 그래서 탕제 위주로 해오다 보니까 거의 이제 기본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뿌리를 갖다가 가을이나 겨울 내지는 이런 봄, 특히 이제 가을에 이제 많이 이제 채취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탕용으로 많이 해왔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기초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 그러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제 전문가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본다고 하게 되면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발효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발효 환경을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통풍이 잘 돼야 돼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이제 발효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습기가 없어야 돼요. 습이 없어야지만 곰팡이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가 형성됨으로써 가장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통풍이 잘 돼야 되고 습기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좀 낮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직사광선을 피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 주로 보통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주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 어떤 그 땅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데 하는 데하고는 환경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이제 아파트를 본다고 하게 되면 햇빛이라든가 습기가 가장 없는 곳을 선택을 한다고 하게 되면 베란다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베란다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햇빛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그 차광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통풍이 잘 돼야 되고 이런 부분도 인식을 하지만은 첫 번째 온도가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가장 빨리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쪽에다 놔두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또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놔둬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부엌에다가 이제 놔두는 경향이 있어요. 부엌에 하게 되면 소리를 많이 하니까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곰팡이라든가 아니면 부패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환경을 두고 있다. 보일러실은 어떤가? 네? 아파트 보일러실 따뜻할 것 같은데. 안 돼. 제일 따뜻하지. 그래서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온도가 낮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불을 안 떼는 곳에, 만약에 방에다 간다고 하게 되면 그 밑에다가 그 박스를 깔린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갖다 깔고서 발효를 시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용기예요, 그죠? 효소를 담는 데 있어서 효소를 담는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크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플라스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리 용기가 있을 거고, 항아리, 옹기가 있을 거고요.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항아리가. 왜요? 숨 쉬니까. 지난번에 특강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산소가 공급이 되게 되면 발효가 촉진이 돼요. 발효가 세지죠. 그렇게 되면 발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쪼개고 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요. 열이 많이 나니까 이제 알코올이 형성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되게 되면 발효가 촉진되기도 하지만은 초산 발효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항아리가 좋은데 거기에는 완벽하게 좋은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효소로 봤을 때 단점은 산소 공급이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야 되는데 잘 공급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흘러 나오더라고.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염두해 둬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항아리로 가야 되는데, 항아리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적인 부분이 이제 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발효로,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론으로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론으로 몇 퍼센트는 이론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보게 되면 시각적인 부분. 이게 눈으로서 변해가는 원리들을 갖다가 과정들을 알아야 돼요. 그죠? 거기에서도 완벽한 게 아니라 몇 퍼센트의 기술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만드는 과정.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재료에 따라서 버무려야 된다고 하게 되면 재료에 따라서 버무리는 강도가 달라져요.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어떤 재료는 갖다가 꽃 종류 같은 경우에는 살짝 버무려야 되지, 상처가 많이 나게 되면 으개져서 탁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뭐랄까 원재료의 근본적인 부분을 갖다가 형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종류, 만약에 이제 도라지라고 하게 되면 살짝 버무려가지고는 안 버무려져요. 그럼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상처가 조금 날 수 있게끔 치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일 같은 경우 중에서도 2cm로 썰어야 될 재료가 있는가 하면 탱자라든가 천년초 열매라든가 백년초 열매, 이런 것들은 썰면 발효가, 특히 이제 천년초, 백년초 열매, 이거는 그 안에도 걸쭉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효가 안 일어나죠. 그러면 그걸 썰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탱자 같은 경우는 썰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영양소가 너무 과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썩어 떨고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파 같은 경우, 양파 같은 경우에는 썰어서 담아야 되죠. 그거는 이제 썰 때 살짝 버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재료에 따라서, 그게 이제 피조직에 따라서 설탕 양도 달라지고 버무리는 강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재료에 따라서 향이 좋거나 색이 좋거나 맛이 좋거나 했을 때 그걸 갖다가 특별히 살려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는 흰설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무난한 상, 이런 부분은 황설탕을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결과물에 다 가 있어요.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데, 결국은 설탕은 예를 들게 되면 흰설탕이 좋다. 그러게 되면 흰설탕 색깔도 상관없고, 그죠? 향도 상관없이
흰설탕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재료의 본연의 어떤 그 맛이라든가 색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부분을 갖다가 좀 고려하지 못한 사안이 만들어지게 돼요. 양파를 하려고 지금 준비해놨거든요. 그러면 양파는 그냥 썰어가지고 1대1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만들 때에 질문을 갖다가 받는 식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요렇게 이제 만드는 과정도 보게 되면 재료에 따라서 버무리는 강도가 다르고 설탕 색깔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용기를 했잖아요. 플라스틱, 유리, 항아리가 있는데 결국 보게 되면 항아리는 갖다가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죠?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는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발효가 어떻게 일어나는 과정들을 갖다가 눈으로 익히거나 냄새를 익혀야 되는데 특히 이제 눈으로 익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갖다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제가 결국은 보게 되면 볼 수 있는 용기에다가 기술적인 부분을 익혀가면서 원리를 터득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항아리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론으로 해가지고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설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테크닉적인 부분 이게 중간에 일어나는 테크닉적인 부분을 갖다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이때까지 교육을 받았던 것이 주의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결과물적인 부분만 인식을 하고 가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기술적인 부분은 현실이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에 의해서 집에서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발효 과정에 인이 박혀요. 그렇게 되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깨지지 않고 가볍고 좋지만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자체가.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유리 항아리를 해가지고 만들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환경에 맞는 데다 놓고 스스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관심인 거예요, 관심. 이게 오늘 설탕이 없어졌는지 액이 얼만큼 나왔는지 그 다음에 색은 어느 정도가 형성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일지를 써야 되겠어요. 우리 집의 환경에 맞는 우리 집에 잘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관심을 쏟으면서 형성을 하게 되면 언제 어느 때라든가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터득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걸 하나의 예를 들게 되면 시연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